안녕하세요. 천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 이거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수인지, 중수인지, 아니면 고수인지. 근데 이걸 실력으로 구분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수익률, 계좌 금액, 주식 연차, 이런 걸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오늘은 사고방식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수 단계. 하수는 뭘 궁금해 하느냐? 기법을 궁금해 합니다. 이 기법만 있으면 다 수익 날 것 같은 착각. 돌파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끝 아니야? 눌림 하나만 마스터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에 3천만 원을 썼죠.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료 강의에 파랑새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것만 하면 무조건 수익 나는 기법은 없습니다. 하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에 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수 단계. 중수는 다릅니다. 기법은 이제 압니다. 강의도 이것저것 들어봤고 돌파, 눌림, 추세, 파동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죠? 수익이 안 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멘탈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이 기법도 안 되고 저 기법도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수 단계는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비우는 단계다.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비우는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걸 배우는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채우는 단계가 아니라 비우는 단계다. 즉, 이 말이죠. 비움 X, 비움 O, 채움 X.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거는 이 하수 때 채우는 거예요. 하수 때. 하수 때 채워요. 채움. 그 다음에 하수 때 채운 거를 중수 때는 기법은 다 알겠어. 고수랑 똑같은 기법을 해. 근데 수익이 안 나. 그래서 비우라는 소리예요. 종목을 더 찾으러 다니는 단계가 아닙니다. 기법을 더 추가할 단계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들어갔는지, 왜 안 기다렸는지, 왜 쓸데없는 시간대에 매매했는지. 저는 중수 때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웠냐?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하겠다. 지금 생각하면 참 뜬금없죠. 지금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주도주가 9시 10시에 나올지 11시 12시에 나올지 1시 2시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중수 때는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키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비유라고 했잖아. 비유라고. 이거 하나만 지켜도 매매가 확 달라집니다. 중수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 기법, 매매 구간을 계속 줄여나가야 합니다. 승률 낮은 것들은 과감하게 다 비워내세요. 세 번째, 고수 단계. 고수는 기법 얘기 잘 안 합니다. 뭘 보느냐?
시장을 봅니다. 시장이 좋으면 비중을 싣고 시장이 안 좋으면 비중을 줄입니다. 주도 섹터가 명확하면 비중을 싣고 주도 섹터가 명확하지 않으면 비중 조절합니다. 돈이 몰리는 시장이면 공격적으로, 돈이 분산된 시장이면 방어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수랑 고수의 차이는 비중입니다. 비중. 하수는요, 기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수예요.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어. HTS 설정하는 법도 모르겠어.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하수예요. 그런 사람들을 채워야 돼. 강의를 듣던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깨지고 그렇게 배우던 어쨌건 간에 채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채웠어. 어느 정도 채웠어. 돌파도 채우고 눌림도 채우고 종가비팅도 채우고 다 채웠어. 근데 수익이 안 나. 그런 사람들이 저는 중수라고 보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비워라. 저도 이거 하나씩 겪어본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10시 30분 이후에는 매매를 안 했다.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이 변동성이 좋으니까. 현재는 오전장에는 잘 매매 안 하거든요. 현재는 장 초반에는 비중을 낮춰서 그냥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으로 시가 매매하거나 그냥 매매 안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중수 때는 예수금 막 100만 원, 500만 원으로 연습할 때잖아요. 훈련할 때잖아요. 그쵸? 이때는 시가 베팅을 좋아했어요. 많이 했어요. 변동성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베팅에서 1,000만 원, 3천만 원으로 2, 3퍼 뛰기 할 바에는 차라리 정신 건강에 좋잖아요. 매매 안 하는 게. 차라리 그날에 대장주 하나 출현할 때까지 기다리자. 현재는 그렇게 매매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을 지어보자면 하수는 기법을 찾고 중수는 기법을 비우고 고수는 비중을 다룹니다.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 한 끗이 비중 베팅이죠. 오늘은 주식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했으나 어제 제가 돈의 흐름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충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자면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죠. 삼성전자가 거의 18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고 뉴스로는 특징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쵸? 장중에 특징주 뉴스가 엄청 많았는데 일단은 증권사에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20만 원 올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냥 위로 사는 겁니다. 와, 따 많이 샀네. 그냥 죽어라 사요 그냥. 종가까지 샀네. 종가까지 야무지게 샀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위로 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드린 건데 오늘 흐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9시 12분 한미반도체에 수급이 들어오며 장대 양봉 출현. 그리고 1분 뒤 원전 대장 우리 기술이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 전환.
최근 계속 보이던 반도체 원전 시소타기 흐름이 오늘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한쪽이 꺾이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 타점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 초반에는 어때요? 삼성전자가 이게 9시에 시작한 거거든요. 9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나요? 떨어지죠. 떨어질 때 누가 가겠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우리 기술이 어제 원전 대장으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우리 기술이 장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그쵸? 장 초반에 위로 날아가요. 그쵸? 반도체가 약할 때 원전주가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때 9시 13분에 9시 12분까지는 차트가 예쁘죠. 이런 데가 전형적인 매수 타점인데 10% 길목구간 통과하고 첫놀림. 차트 예쁘죠. 그러다가 9시 13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 차트상으로는 타점이 여기가 또 타점이죠. 매수 타점.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등주들은 1분에 20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어요. 이때도 보시면 올라갈 때 어때요? 이때 보시면 올라갈 때 20선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쵸?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근데 얘가 9시 13분에 왜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의 흐름에서 돈의 흐름 시간에 뭐라고 했죠? 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시장에 이때까지는 이 종목이 시장의 모든 돈들을 빨아들이는 종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1분에 주가 올라가는데 1분에 200억 이상씩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는 왜 거래대금이 없었냐? 여기 분홍색 선이 VI인데 VI에 들어가니까 2분 30초 동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던 거고 풀리니까 바로 거래대금이 뿅 하고 튀어나오죠. 그쵸? 근데 얘가 왜 9시 13분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가?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어때요? 한미반도체가 9시 이때는 약했어요.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쵸? 거래대금도 1분에 뭐 200억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9시 12분에 1분에 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450억 거래대금 터지죠. 그쵸? 그러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대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거래대금 뿅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떡 하고 올라오니까 우리 기술 매매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강한 섹터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이 거래대금을 터뜨렸다. 이걸 확인했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하면서 다 같이 때리는 거야.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20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 그쵸? 결국에는 여기서 20선 깨고 내려갔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가야 할 자리거든요. 가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인데 왜 못 갔을까요? 봐봐요. 돈이 안 들어와. 제가 거래대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야 할 자리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앞전에 최소 50%, 70% 이상은 들어와야 돼. 근데 여기가 가야 할 자리인데 여기 위로 호가창에 매도가 빵빵하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왔다면 이거 뚫고 다 올렸겠죠.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왔겠죠.
근데 가야 할 자리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실망 매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0선을 깨요. 그러면서 최근 이런 저가를 깨면서 거래 대금 터진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앞전 대비 훨씬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돈을 우리 기술이 다 빨아 들어갔어. 근데 한미반도체가 9시 12분에 장대 양봉으로 거래 대금 450억을 터뜨리고 올라오니까 돈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여기서 다른 쪽으로 분산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는 거야. 얘가 여기서 가려고 했으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었다. 만약에 조정을 받고 있었다. 그럼 우리 기술이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려면 어떻게 된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어드린 거고, 장중에 제가 적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에 거래 대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런 날은 손절이 나오더라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강한 섹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결국 자금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 섹터에서 순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미 반도체가 등장률이 높았거든요. 15%.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장으로 보고 등락률 거래대금 대장은 한미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실제로 삼성전자 혼자 강했죠. 가야 할 자리에서 한미 반도체가 못 갔거든요. 그건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새로운 강한 섹터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반도체가 계속 강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기술이 장 초반에 주도주의 흐름이었고 우리 기술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운 강한 섹터 반도체가 튀어나온 거예요. 한미 반도체. 일본의 거래대금 450억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 새로운 강한 섹터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 눌린 타점이다 하고 그냥 냅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나? 그것까지 체크해 줘야 돼요. 그거를 보통 이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날에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할지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날의 인기주를 여기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니까 여기 상위권에 뜨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상위? 그쵸? 근데 우리 기술을 막 매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딱 떠. 그럼 뭐야 하고 딱 클릭을 해봐요. 여러분이 우리 기술을 매매하고 있더라도 그 딱 봤는데 거래되면 450억 터뜨리고 장대 양목이 뿅 하고 나와. 그러면 이걸 봤으면 우리 기술이 여기가 이제 눌림 타점이라고 하더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떨어질 때 어때요?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뭐 올라갈 때는 양봉으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 터지는 게 좋고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거래대금이 약하게 터지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팔 사람 다 팔았을 때 이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떨어질 때 거래대금을 앞전만큼 터트리면서 떨어지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식을 할 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9시 57분, 59분경 가야 할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등락률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높지만 분봉 흐름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힘이 약한 구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야 할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실리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고점으로 형성한 17만 5천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섹터는 단기 고점 구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은 방향을 만들고 섹터는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시 57분 59분에 가야 할 자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때거든요. 이때 한미 반도체가 이때 여기가 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고점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왜 못 하겠어요? 이 위에 매도벽이 빵빵할 거 아니에요. 그걸 돌파하려면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안 들어와. 어때요? 돈이 안 들어오죠. 앞에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죠. 주가가 전고 돌파하고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는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왜 가야 할 자리냐? 삼성전자는 이 시간대에 앞전 고가를 돌파하고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전자는 앞에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한미 반도체는 못 올라가죠. 가야 할 자리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다 그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가야 할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등락률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한미 반도체가 더 높고 1등의 흐름이지만 분봉 흐름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미 반도체를 매매하고 있더라도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 못 가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죠. 삼성전자는 현재 신고가예요. 신고가. 앞에 여기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간 다음에 심지어 여기 고점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신고가로. 근데 한미반도체는 못 갔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이 타점만 보고 하면은 안 됩니다. 시장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